마이크를 대야 되는 건가요? 예. 하나는 마이크고 하나는 녹음. 네. 네, 그거 안 해도 들려요. 네.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터섹션 그래프에 대한 결과인데요. 사실은 저번 달에 조합론 학술대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와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영어로 강의를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어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이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제 결과를 발표하고 싶고요. 그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발표 시간이 그때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증명에 대한 것도 여러분과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결과는 키아스에 있는 김정환 교수님과 그 다음에 나주환 박사가 어디 있죠? 네, 저기 나주환 박사하고 같이 한 결과입니다. 그럼 처음에 그냥 실생활에서의 문제부터 하나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북한. 네. 이번 달에 북한으로 바뀌었죠. 근데 저번 달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메르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된 말이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메르스에 대해서 그 관계자가 그 메르스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메르스가 전파되는 그 경향성에 대해서 잘 알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메르스가 전파되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 아니면 그래프 모델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메르스 전파를 잘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발표하는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를 정의하기 전에 메르스가 전파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수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메르스의 감염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메르스의 감염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 뭐죠?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걸 계속 강조했죠. 병원에서만 같이 있을 때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원만 안 가시면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특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특성을 가지고 메르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 메르스를 걸린 환자라든지 환자가 방문했던 그런 병원들의 리스트를 다 뽑고 그 날짜들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카드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BC라는 거는 그런 병원들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있겠죠. 그 병원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방문한 병원과 날짜를 우리가 모으면 그 사람마다 이런 카드들을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라는 사람은 A라는 병원을 6월 1일, C라는 병원을 6월 3일에 방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V라는 사람은 B라는 병원을 6월 1일, C라는 병원을 6월 3일에 방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같은 카드를 갖고 있다면 두 버텍스를 연결을 시킬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에서의 버텍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할 건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카드를 갖고 있다면 선으로 엣지로 연결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터섹션이 없다면 연결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메르스가 발병이 됐을 때 그 사람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격리를 시키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한 포멀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텍스는 V1부터 Vn까지 n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L1부터 LN이라는 거는 그 각각의 버텍스에 대응되는 어떤 집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예로 따지면은 버텍스마다 이런 집합들이 있었죠. 하스피털의 네임과 날짜에 대한 그런 것들을 L1부터 L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intersection graph on V generated by L1 through LN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버텍스 셋은 V가 되고요. 두 개의 버텍스가 어드제이슨트하다는 것은 두 개의 그 관련된 리스트가 인터섹션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 인터섹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쉬운 예를 들면은 지금 버텍스가 4개가 있고요. 그 각각의 버텍스마다 리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V1과 V2는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것이 같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V1과 V4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1, 3과 4, 5에 인터섹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문제는요, 오늘 톡에서 생각할 문제는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NMP라고 쓸 것이고요. 먼저 N이라는 거는 버텍스의 개수고요. 그러면 M과 P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M이라는 거는, 어떤 사이즈가 M인 셋입니다. 아까 그 하스피털의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이런 카드들의 개수가 M개가 됩니다. 그리고 LI라는 건 뭐냐면은 이 M, 고정된 M에서 각각의 원소들을 독립적으로 확률 P로 뽑았을 때 생기는 그런 서브셋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자면은 원래 1, 2, 3, 4, 5, 6이 전체 집합이고요. M이라는 것이고, V1에서는 어떻게 각각을 확률로 뽑았더니 뭐 1은 뽑히고 3은 뽑혀서 1, 3만 이렇게 리스트로 갖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M의 사이즈 스몰 m과 확률 P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GNMP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N이라는 것은 버텍스의 개수고요. M이라는 것은 어떤 리스트, 전체 리스트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하나의 버텍스가 그 리스트를 뽑을 확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GNMP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것은 1999년에 카론스키, 샤이너만 앤 싱거 코엔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버텍스, N개짜리 버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M개짜리 버텍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 두 집합 사이에 complete bipartite 그래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엣지가 다 가득 차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엣지를 확률 P로 독립적으로 뽑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브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두 개의 버텍스가 공동 네이버를 이렇게 갖는다면,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버텍스 사이에 우리는 이런 빨간 엣지를 그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빨간 엣지들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가 됩니다. GNMP가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빨간 엣지가 나올 확률을 P 해시라고 하면 그것은 여기서의 확률과 다르겠죠. 네.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텍스를 하나 고정을 시키면 이 버텍스가 연결이 될 확률이 P고요. 이 버텍스가 연결이 될 확률이 P잖아요. 그리고 독립적이니까 P 스퀘어의 확률이 나오겠죠. 이것을 하나를 고정을 시키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택지가 N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물론 뭐 inclusion, exclusion 해야 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런 P 제곱이 M개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MP 제곱 정도가 P 해시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는 다양한 곳에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에피데믹, 서킷 디자인, 네트워크 유저 프로파일링, 어널리시스 오브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각각의 버텍스마다의 리스트 LI가 사이즈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의 경우에는 Security of Wireless Sensor Networks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그 랜덤 인터섹션 그래프에 대한 메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GNMP가 그 바이노미얼 랜덤 그래프 GNP 햇과 언제 동일하게 되겠느냐, 언제 근본적으로 같겠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노미얼 랜덤 그래프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바이노미얼 랜덤 그래프는 GNP라고 하면 GNP 햇이겠죠, 여기서는. 그것은 여기 버텍스가 n개 있는 그래프고요. 각각의 엣지를 확률 p 햇으로 독립적으로 익스포즈 해서 얻어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모든 엣지들이 다 독립적으로 발현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것은 가장 처음에 그 랜덤 그래프에서 정의된 것이고 가장 많이 연구된 그런 모델입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GNMP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겠죠?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것과 이게 언제 같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 다른 그래프가 있을 때 그것이 같으냐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랜덤 그래프 사이에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쓸 거고요. 그 토탈 베리에이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x하고 y라는 것이 두 개의 다른 랜덤 그래프라고 했을 때 G라는 것은 그 그래프들의 모든 샘플들입니다. 그러니까 버텍스가 n개인 모든 그래프들이죠. 그랬을 때 X가 G가 될 확률과 Y가 G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뺀 차의 절대값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그 값은 0하고 2 사이의 값이 되는데, 그래서 뭐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2분의 1로 나눠주면은 이 TB라는 것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TB라는 것은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이고요. 만약에 X하고 Y가 동일한 랜덤 그래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TB가 0이 되고요. 두 개의 랜덤 그래프가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다 달라지고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탈 베리에이션의 값을 가지고 두 개의 랜덤 그래프가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제 기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확률이 작다라고 하면 아까 m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이 버텍스로 가는 이 확률 p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는 얼마나 작냐면 이 정도로 n 곱하기 루트 n분의 1 정도 작은 경우에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우리가 여기서 엣지를 높은 확률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엠프티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랜덤 GNP 햇에서도 엣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엠프티 그래프로서 동일한 랜덤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P가 어떤 값보다 크면 루트 n분의 로그 n 정도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도 높은 확률로 컴플리트 그래프가 나오고 이것도 컴플리트 그래프가 나와서 TV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경우에는 엣지가 너무 없거나 엣지가 너무 많아서 TV가 0이 된다는 걸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슈할 수 있는 것은 P가 그 두 개 사이에 있을 때 과연 같겠느냐 다르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결과는 m이 n의 3승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정과 거의 비슷한 레인지 하에서 토탈 베리에이션이 1로 간다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 보이면 되냐면은 트라이앵글의 개수를 가지고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GNP 햇에서는 어떤 트라이앵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엣지가 P 햇, 이 엣지가 P 햇, 이 엣지가 P 햇으로 독립적으로 얻어진 트라이앵글만 있겠죠. 그런데 GNMP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여기처럼 이렇게 각각의 엣지들이 독립적으로 다른 이유로 얻어지는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V1, V2, V3인데 V1과 V2는 그 리스트에 I를 공유하고 있고 V2, V3는 리스트에 K를 공유하고 있고 V1, V3는 리스트에 J를 공유하는 다른 이유로 이 엣지가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건 거의 독립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개수가 나오고요. 그런데 추가되는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트라이앵글이 있냐면은 그 세 개 버텍스 안에 동일한 그 엘리먼트가 리스트에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은 하나의 버텍스에서 세 개가 이렇게 다 존재하는 거죠. 확률 P로 우리가 발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런 트라이앵글이 존재하겠죠. 그 이유는 아까 이 이유와는 좀 다르죠. 리스트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런 트라이앵글이고요. 이거를 뭐 인공적이다 해서 아티팩트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GNMP에서는 이런 아티팩트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 GNMP와 GNPS의 트라이앵글의 개수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M이 N의 3승보다 충분히 작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아티팩트 트라이앵글의 효과가 더 커서 두 개의 트라이앵글의 차이가 높은 확률로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뭘까요? M이 N의 3승보다 클 때는 과연 같으냐 다르냐? 두 개의 랜덤 그래프가 같으냐 다르냐라는 것을 스틸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에 필 샤이너만 싱거 코헨이 얻은 결과는 M이 N의 알파승 그리고 알파는 6보다 큰 이런 경우에는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M이 N의 3승과 N의 6승 사이에 있을 때는 토탈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리바크스가 증명한 내용은 이 경우 M이 N의 3승과 N의 6승 사이에 있을 때 GNMP와 GNP햇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 N이 모노톤 프로퍼티 P에 대해서 두 개의 GNMP가 P일 확률과 GNP햇이 P를 만족할 확률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뭐 트라이앵글뿐만 아니라 뭐 K4 뭐 아니면 뭐 사이클 뭐 이런 걸 개수를 세도 다 같다 뭐 이런 것도 그거의 하나의 그런 코로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탈 베리에이션 입장으로 보면 약간의 위크한 센스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내용 때문인데요. 하나는 모노톤 프로퍼티라는 것이고요.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간다면 모노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 확률이 유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확률이 유사하다는 개념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갈 때보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토탈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N의 3승과 N의 6승 사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멀하게 프로블럼을 만든다면 이런 프로블럼을 만들 수 있겠죠. 두 개의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가는 그런 가게 만드는 가장 작은 컨스턴트 알파가 무엇이냐. M이 N의 알파 승일 때 그런 알파를 찾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기존의 결과에 의해서는 우리가 알파가 3하고 6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얻은 결과는 뭐냐면 M이 N의 4승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은 이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원래 3이었던 것을 4로 이제는 4에서 어퍼 바운드가 6이었던 것을 4로 낮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알파가 3하고 4 사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4라는 숫자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결과는 뭐냐면은 m이 n의 4승보다 아주 조금 작았을 때 n의 4승을 뭐 log n 혹은 log n으로 나눈 n의 4승보다 아주 약간 작은 그런 상태일 경우에 토탈 베리에이션이 뭐 어떤 컨스턴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 갑작스러운 점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m이 n의 4승보다 크면은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m이 n의 4승보다 조금 작아지는 순간에 토탈 베리에이션이 어떤 리얼 넘버보다 커지는 0에서 2분의 1로 뛰는 이런 점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 트랜지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n이 크다는 것도 없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면은 지금은 다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 여기서 특히 리들로 원이라는 개념이 다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프로그레스는 리더로 같은 게 없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에는 써야겠죠. 근데 지금은 발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모든 내용은 n이 충분히 큰 경우입니다. 근데 저기서 특별히 4가 되는 네. 이유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왜 4일까가 이제 궁금한 내용이죠.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 이유는 이런 다이아몬드 그래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두 개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엣지를 쉐어한 그러면 이런 다이아몬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 다이아몬드 그래프가 있냐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n의 4승일 경우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계속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면은 먼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필 샤이너만 싱글 코엔의 결과는 n의 6승이었는데 그것을 n의 4승으로 바꾸게 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아티팩트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발전된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필 샤이너만 싱글 코엔의 결과는 아티팩트 트라이앵글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트라이앵글이 없는 경우면은 다 좀 독립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상당히 유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범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n의 4승보다 m이 n의 4승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냈고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내용은 아티팩트 트라이앵글이 많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그래프가 적으면 그러면은 스틸 두 개는 이퀴벌런트하다 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타이트한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메인 결과이죠. m이 n의 4승보다 클 때 모든 p에 대해서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본 작업으로 우리는 GNMP를 어떤 나이스한 랜덤 그래프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나이스한 랜덤 그래프의 랜덤 그래프의 이름은 GN P2, P3, P4고요. 네, 여기서 이거 정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GN P2, P3, P4는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n개의 버텍스가 있을 때 각각의 2개의 버텍스는 P2의 확률로 연결이 되고 엣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버텍스는 P3의 확률로 이런 하이퍼 엣지 크기가 3인 하이퍼 엣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P4의 확률로 크기가 4인 하이퍼 엣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P2, P3, P4는 여기서 GNMP에서 하나의 버텍스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엣지가 나오죠. 이것과 유사한 값이 P2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버텍스에 의해서 이렇게 3개가 연결되면은 연결될 확률, 이것과 유사한 값이 P3고요. 뭐 4개인 경우 P4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정확히 같은 값은 아니고 좀 유사한 값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이런 랜덤 하이퍼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을 뽑는 것은 인디펜던트하게 뽑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4개가 이렇게 P4에 뽑혔다고 해서 이 안에 엣지가 뽑힐 확률이 적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독립적으로 3가지 종류 엣지, 그 다음에 트리플, 그 다음에 쿼드러플을 독립적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트리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안에를 클릭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쿼드러플이 있는 경우도 이 안에를 클릭으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GN, P2, P3, P4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얻어낸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리버식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의 GNMP는 지금 얻어낸 이런 GN, P2, P3, P4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센스로 유사하냐면, 토탈 베리에이션이 0으로 가는 그런 센스로 유사합니다.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좀 있죠. 그러니까 왜 이게 더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쪽을 지웠을 때 어떤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어떤 엣지가 나올 확률이 약간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리스트는 m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의 버텍스가, 적어도 하나의 버텍스가 트라이앵글을 발현하는 데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엣지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생각하면, 그러면 약간 이게 하나가 발현이 되면 이게 발현될 확률이 적은 겁니다. 네.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제가 경품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상품권을 주는데, 네. 처음에는, 네, 2분 남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중요한 거는 디펜던시가 있는데, 종속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인디펜던트하게 뽑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뒤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할 것은, 원래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대신에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GN, P2, P3, P4랑 GN, P2. P2는 이제 엣지만 뽑는 거죠. 그것의 토탈 베리에이션이 0이다. 그러면 요 두 개도 거의 P-햇과 P2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다라는, 네, 그 다음에 토탈 베리에이션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리니어 원이 된다는 것만 보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간략화시킨 거죠.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을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그래프가 토탈 베리에이션이 같냐 다르냐를 문제로 훨씬 더 문제를 쉽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 토탈 베리에이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을 좀 바꿔주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GN P2가 G인 확률에다가 두 개의 확률의 차를 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게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이 미니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거의 이것과 같으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이 미니멈의 값이 거의 GN P2랑 같다라는 것을, 이 확률과 같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것의 확률이 이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즉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이 확률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토탈 베리에이션을 작아진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GN, P2, P3, P4가 G가 될 확률을 이제 써보면요, 그냥 포멀하게 정의해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퀘이션의 썸으로 얻어지고요. 그것을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하겠지만, 잘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케이스를 좀 나눠서 잘 분석을 하면 두 개가 거의 같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끝나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